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진짜 안녕하냐는 진짜, 인사가 너무 그러니까요. 애틋한 요즘인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진짜. 혹시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또 그러니까요. 뭘 네.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예, 불안해서 살 아니 수가 글들 없어요. 보니까 새벽에 네.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맞아요. 혹시나 간밤에 예.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길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 정말로 네. 예. 딱 일주일 전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밤에 예. 계엄 선포가 있었고 네. 수요일 아침에 맞습니다. 허겁지겁 방송을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밤새고 네. 우리가 다시 9시에 만났어. 그날 저만 좀 정상이었던 것 아, 같아요. 누구나 정상이어야 된다. 네, 김은지 기자 1시간 주무시고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그날 30몇 날밤을 시간을 정말. 예. 네. 그런데 제가 50대로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 얼른 이번 주에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번 주에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네. 네, 국민의힘 의원들께 제가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이번엔 좀 하십시오. 아니,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입니까? 더 추워지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네. 그날 저희가 그 방송 얼마나 헛헛합니까? 그날 최민희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출연하셔서 막 우셨어요. 너무 아유. 국민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라면서 막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했더니 우리 입장이 바뀐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헛헛한 마음으로 그 국회를 나가서 이제 회사로 들어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맞아요. 이 추위의 세상에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에서 여의도에서 다 지하철이 무정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걸어서들 국회로 오셨던 그 시민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진짜 이 국민의힘 이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하여간 정말 천천히 나라를 얘기하겠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네. 정당의 좌파의 이익만 선택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역사에 네. 다 남아 있고 특히나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와서 예. 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기억에 그 당이 어떻게 오랫동안 남을지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투표 그분들 오래 네. 하실 거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저는 집회가 제가 사실은 확 바뀌었어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광화문 집회만 하더라도 약간 7080 회상에 386들만 온다 이런 거였는데 국회 집회 보니까 네. 전부 그 야광봉, 예, 그다음에 응원봉. 응원봉, 네. 응원봉이에요. 죄송합니다. 야간봉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야간의 하여튼 반짝이니까. 봉이 많아. 예. 여러 봉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 뭐 윤석열 탄핵, 세븐틴 화이팅 막, 이제 예.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래도 확 젊어져가지고 어. 위플래시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파트. 아니, 그래서- 네, 예. 아파트. 예, 그 아파트 아닙니다. 그 아파트 아니에요? 윤수일 아파트 아니야? 로제 아파트. 근데 그것도 가끔 네. 나오는데 세대 통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번 주 집회는 이 가수 이승환 씨가 또 네. 출연하신다면서요. 그러게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집회가 훨씬 더 활력이 있어졌고 축제 같은 원래 이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상 2016년, 2017년 탄핵 집회 저는 또 자랑합니다. 5개월 네. 동안 단 한 주도 쉰 적이 없어요. 아. 예, 매주 촛불 현장을 지켰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대학생들 많이 나왔고 초등학생들도 있었어요. 아. 근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중학생들이 꽤 그러니까요. 많이 네.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여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한 사람만 좀 떠나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요.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네. 한겨레 보다가 야 이게 진짜 사실로 드러나는구나. 한 달 동안 관저 출발 차량들을 쭉 봤더니 빈 차가 간 거예요. 야, 위장 출근 차량. 위장 출근 차량. 야, 아니, 빈 차가 먼저 가. 왜 위장을 하죠? 왜 위장을 해? 그리고 이 사실은 전신가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소리에 이 출근 체크하는 그 기자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 기자 촬영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찰들이 확인해 줍니다. 경찰들이. 자, 구경 기자 네. 위장 출근 해본 적 있어요? 일단 회사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저 같은 일개 직장인은 한 번씩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일국의 대통령, 국정수행의 최고 책임자가 네. 이렇게 공차를 보내면서 네. 출근하는 척 신용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심지어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자기가 늦게 출근한다는 게 타박이 됐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 이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감시를 당할 수 있으니 제대로 출근하자.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위장 출근 차량을 보내가지고 출근하는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출근 차량을 보낸 거고 위장 출근 의심 사례가 최소 3번 이상이다. 네. 예, 11월, 이게 한 달 12월에만. 동안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대통령 차량 혼자 오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경호차가 네. 앞뒤로 붙고 이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모든 이게 정보며 뭐며 다 멈춰요. 네. 그 주변에서는 인터넷도 안 되고요. 휴대폰도 안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한 거잖아요. 예, 제가 특히나 날짜를 좀 유심히 봤었는데요. 11월 25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보통 이제 다들 월요병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일요일 날 심기일전해서 출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 가짜 차량이 9시 1분에 관저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진짜 차량은 10시 1분에 출발했다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도통 무슨 일을 했길래 이날 이렇게 또 지각을 해서 가짜 출근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11월 29일엔 더 심각합니다. 가짜 차량이 9시 2분에 관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진짜 차량은 오후 1시 9분에서야 출근을 합니다. 사실 이거 출근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12월 3일에는 그날이죠. 저희 계엄 선포 그 당일날인데 그날 가짜 차량 8시 52분에 출발했고요. 진짜 차량 9시 42분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들어가가지고 네. 공식적인 일정이 무엇이 있는지 전날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사실 11월 24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식 일정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11월 29일 아까 12월 3일 같은 경우에도 그 특별하게 뭐가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그 12월 2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시 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 뭐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네. 하는데 도통 전날 밤에 뭘 했길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었을까? 네. 플러스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굉장히 회개망측하다라는 것인데 제가 아침 보도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 감사원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쫓아내려고 다양한 감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전현희 그 당시의 위원장이 출근을 좀 잘 못했다라고 하는 맞아요. 것을 네. 쫓아내는 하나의 사유로 삼았었거든요. 네. 전 위원장은 그때 이제 본인이 다른 데로 바로 출근을 하거나 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사실 그런 사유도 지금 안 보이는데 네. 도통 제 시간에 출근을 왜 못했는지 결국은 저녁마다 사람들과 술 먹는다라는 그 소문을 네.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가짜 출근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불필요한 그런 쉽게 정부 행정력 낭비. 예를 들면 검은색 승용차가 따라가고 승합차가 따라가고 경찰 오토바이 네. 뭐 이런 게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그렇습니다. 타고 있는 사람들 경찰 행정력이 낭비가 된 것이고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을 이렇게 어긴 것 같은 경우에는 네. 근무질 이탈한 행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단순하게 잘못했다고 넘어갈 게 아니고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네.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세월호 7시간 논란이 있을 때 뭐 했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이야기들이 수요일마다 좀 업무를 해태한 것 같다. 네. 관저에서 안 나온 것 같다. 네. 이런 식의 의혹이 뭐, 있었던 바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은 아예 이렇게 예, 매일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주는 메시지가 진짜, 그러니까 예. 지금의 계엄 선포를 통한 국정마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바가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맘대로 그냥 산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1시에도 갔다가 11시에 말레이시아 총리하고 정상회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한 10시쯤 가지 뭐. 네. 뭐 이랬다가 그러니까 맘대로 그냥 자기가 편할 때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대통령실 주변에서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아침 보고를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좀 술이 덜 깨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보고에 들어간 화를 많이 내가지고 저 보고했다가 오히려 그 된통 네. 당하니까 차라리 오후 2시경에 들어가서 보고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공무원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보고는 아예 생각을 못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돌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출근으로 확인된 겁니다. 보고를 네. 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11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9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가짜 차량은 9시에 들어와 있고 맞아요. 네. 마치 9시에 출근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자신은 1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오전 보고에 중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건지 좀 다 그 회의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결제가 미뤄지는 거잖아요. 당장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1시에 들어오면 이게 다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시절에도 이제 술을 많이 맞아요.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같이 근무했었던 한 검사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시절에도 윤 대통령이 굉장히 술을 많이 먹고 오전 회의를 아예 패스해버리고 오후에 다 같이 이제 일정 부분 점심에 해장을 하고 네. 오후에 모여서는 굉장히 좀 뭐 사담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한 다음에 또 이르게 또 술을 먹으러 간다 이런 네. 이야기를 직접 겪었던 검사한테 네. 들은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전혀 고쳐지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한테만 관대한 분이냐면은 4.10 총선 때 세종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이 유일하게 조국 혁신당보다 득표율이 뒤졌거든요. 비례투표에서. 네.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4월 10일 총선 끝난 다음에 4월 22일부터 3주간 공직기강 특별 점검에 나섰어요. 그래 당시 했던 점검 항목이 뭐냐면은 네.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 엄수입니다. 그 기간에 본인은 출근 시간을 엄수했는가? 정말 제가 낯이 뜨거워요. 진짜 창피해서 아니 자기는 이렇게 출근하고 공직자들은 야 기강 잡어. 야 투표했으니까 투표해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말이야 네. 세종시에 다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나와 이런 야 공직기강 잡어 출근 똑바로 해. 본인도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아니까 결국 가짜 차량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적인 거 알고 있다. 심지어 네. 그래서 이걸 가리려고 이런 행동까지 야. 하면서 그러니까. 행정력을 낭비했다라고 거기 하는 이제 당시 것도 기사 보면 더 재밌는 게 예. 음주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행위도 점검 대상이라네. 야 진짜 야, 이게 진짜, 예. 진짜 이 제 사람은 인과관계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진짜, 예. 하루하루 정말 근데 기자들하고 술을 마셔도 음주 사고가 많이 났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술을 많이 마시니까 기자들하고 검사 시절에 술을 마셔도 기자들이 맨날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노트북 잃어버렸어요, 안경 깨졌어요. 그래서 윤석열과의 술자리는 견적이 세게 나온다.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술을 먹어도 그렇게 왕창 때려 마시니 그 이튿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자들도 그러니 본인은 일이 되겠습니까? 네. 자기도 오후쯤 출근해가지고 해장하고 야 석양주 가자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술이나 마시지 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네. 이 순간도 지금 밤사이에 그 국회 국방위에서 곽중근 예, 특전사령관. 특전 네, 곽종근 종근,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12시 30분에서 40분경에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덜 찬 것 같아. 빨리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했든지 어쨌든지 했지만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직접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한 거예요. 네. 저는 이 육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화폰이긴 하지만 이 특검 과정에서 윤석열의 목소리가 나와서 진짜 이 사람이 무슨 심정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지에 대해서 역사가 뼈에 각인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소식 어제 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알려지면서 네. 심지어는 뭐 이렇게 유혈 사태까지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시를 대통령이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이제 물론 명확하게 그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유혈 사태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증언의 무게감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곽종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공익 신고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접수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현태 단장과 함께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주요 군 핵심 간부들이 TV 보고 당일날 알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쏟아냈어요. 아주 네.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계획이 없던 대통령의 행동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12월 1일부터 자기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계획적이고 이것은 내란에 들어가는 행위의 핵심이 네.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란의 가담자 같으면 등급이 분류가 되거든요. 단순 네. 관여자부터 중요 임무 종사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두머리, 그 말 그대로 이제 수괴가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예. 이 지시 사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괴가 명백하게 누군지가 확인되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내란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여지고 아까 김은지 기자 말한 대로 네. 이게 비단 당일에 그런 지시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12월 1일 이미 일찌감치 내란을 준비했던 것이고 네. 김용현 전 장관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명하고 다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용현의 구속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만이 남아있는 절차로 네.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의 트릭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해서 실제로 어제 그 사령관 영장이 나왔죠. 영장은 나왔는데 그 조사받은 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출석해서 그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입니다. 갔더니 입이 벌써 다 맞춰져 있고 그리고 검찰은 주범 김용현, 종 또는 부 윤석열 이렇게 수사각을 짜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더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여전히 윤석열과 소위 그 검찰 사단을 이제 에워싸면서 이 사건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은 홍장범 국정원 1차장을 다른 별건으로 지금 엮어서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원법 위반으로 지금 예, 피의자 입건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사 중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좀 살아있다.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이 전혀 그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홍장원 1차장을 그런 예. 식으로 예. 수사한다는 게 예. 그러니까 결국 전형적인 정치 검찰 행태가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갑자기 오밤중에 그 마치 그 편의점도 아닌데 네. 편의점은 여기죠. 예. 검찰에 스스로 자진 출석해가지고는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 수사를 자진해서 가서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식으로서 이 좀 상황을 좀 대응해야 되는 게 예.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병을 경찰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검찰 소식통이 네.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검찰, 그러니까 예. 이번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속된 말로 야로를 부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그 구속 영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 사건의 수괴로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마도 이제 특정 사령관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한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국회의 증언을 통해서 증언이 보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검찰이 무시하고 비열한 행태를 보인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설 특검안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0일 이내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예. 출범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검찰과 경찰의 공수처의 수사를 다 의무적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네. 결국 검찰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예. 3주 남은 겁니다. 3주, 20일 3주 남았다. 동안에 윤석열을 구속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 검찰은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네. 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세 개의 기관이 이제 경쟁적으로 예. 수사를 하고 있고 윤석열의 신병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렇게 막 되고 있는데 김은지 기자는 어느 쪽이 확보할 걸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뭐 결국 경쟁이 붙겠죠. 그래서 검찰이 더 속도를 낼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결국은 다 죽은 정치적 좀비라는 표현이 외신에까지 네. 나왔던데요. 네. 정치적 좀비 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검찰 좀 정치적 좀비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향해서 예, 외신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런 정치적 좀비가 이미 되어버린 윤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재물 삼아서 검찰 조직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좀 맞습니다. 우려가 들고요. 네.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최종 어떤 수사의 꼭지를 따는 것은 검찰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이제 다 죽은 검찰이 이번 윤석열 사건을 가지고 기사회생하면서 새롭게 검찰권을 가지려고 하는 행태가 보인다. 예.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의 눈에도 다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빨리 손을 떼라라는 거고 그래봐야 3주 남은 것이고 보겠습니다. 누가 구속을 시킬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구하고 있다. 네. 그런데 네. 다들 벌써 거절, 손절각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네. 가운데 그래도 변호인을 자청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네.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MB 때 했어요. 네.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부 중수이과장을 했습니다. 우리 쉬운 표현으로 부장 검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네. 인연이었고 그 차후에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어떻게 기용했습니까? 권익위원장으로 기용하고 방통위원장으로 기용을 했던 굉장히 각별한 사이기 때문에 김홍일 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변호팀을 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최지우 변호사도 아, 예. 합류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여기서도 이제 아마 실력이 드러날 텐데 실력과 인정이 드러납니다. 서초동이 얼마나 냉혹한 동네인지가 결국은 예전 같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자력으로 돕겠다.
하겠다는 변호사가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고작 기사 나온다는 게 네. 같이 근무했던 김홍일 고검장만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네. 비정한 세태를 보여주는 네.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이 차후에 봐야겠지만은 변호인단 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내란 사범이기 때문에 누가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 문 뚫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고 그 사람들 맞아요. 전부 네. B1 지하 벙커에 가둬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게 그러니까 세상을 나라를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했는 반국가 사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그 계획이 얼마나 좀 어마무시하고 예.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선관위를 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결합해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을 가둬놓고 사람들이 전혀 연락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네.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증거를 만들거나 그렇습니다. 혹은 발견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선관위 직원들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게 예.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는 결국은 재선거를 통해서 이 예. 계엄의 상황들을 계속 그렇죠.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예. 정말 끔찍한 예.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국회 해산을 시키고 다시 재선거를 해서 근데 저는 그런다고 한들 뭐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을 굉장히 웃기게 한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부와 소위 얘기하는 네. 그 극우 보수 네. 유튜버만 봐서 그런지 전체 국민들이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그게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착각 속에 혼자 그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윤석열 월드에서 살면서 네. 끊임없는 오판을 하면서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증거라는 것은 오늘 언론 보도들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190명이 의결한 이후의 행동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합동참모부 전투통제실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랑 만났습니까? 박한수 계엄사령관과 김용우 전 장관과 만나가지고 30분 동안 이름도 거창합니다. 결심실에서 그러니까 사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방이 네. 너무 웃겨. 이름이 결심실이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결심하려고 했는지 게다가 거기 보면은 네. 아마도 이제 그 군 같은 경우 계엄군 같은 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졌을 것이고 그렇겠죠. 대통령이 문까지 부수고 들어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한 사람인데 국회 의결 절차가 있다고 했더라도 어떻게 그걸 수용하려고 했었는지 네. 아니면 정말로 더 무시무시한 계획을 추진했던 것은 아닌지를 지금이라도 박한수 사령관이 네. 국민 앞에서 이실직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특전사령관처럼 다른 그 계엄사령관, 수방사령관, 근데 저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이제 버티던데 사실상 이게 전시계엄까지 가려고 했었던 거고 북한을 자극해서 예. 원점 타격을 하게 되면 네. 초토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이 초토화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그 윤건영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다. 네. 이게 나를 그럼요. 이거 외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외환죄는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란만이 아니라 외환까지 네. 벌일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역사에 없었던 아니. 사람이고 이 처벌 수위를 도통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그러니까요. 황당할 지경입니다. 이번에 네. 북한이 입장을 안 내다가 독재 국가인 북한이 오늘 이제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창피합니다. 창피해 진짜로. 예. 북한이 괴뢰 한국당 아비규환. 진짜 계엄 당시에 그 어떤 북한 도발을 유도하거나 혹은 만들려고 했다는 의심들이 야당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HID 그러니까 네. 북파 공작원들을 오히려 그날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는 그 안에서 소요 사태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체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인민군 복장을 하고 와서 그 안에서 마치 북한이 우리 안에서 동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식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실제로 네. 그 문상호 사령관의 그 진술 증언에 따르면 전체 HID가 7명이 있고 전체가 30명이었다는 것이고요. 체포조는 아니었고 다음날 선관위로 가서 실제로 계엄이 불발됐을 때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던 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요팀. 네. 인민군으로 복장을 해가지고 막 소요를 북한이 일으켜서 도발했다라는 북한이 식의 도발을 주장을 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사실상 그 전쟁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팀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파 공작원들이 워낙 그 네. 북한에 침투하는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북한식의 뭐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해봐도 당일 이제 국회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
그 군인들이 결심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10분 안에 다 판정리하고 맞아요. 네. 뜯고 다 끌어내지 다 끄집어냈죠. 냈을 예. 거예요. 그 민간인들이 뭐 국회 보좌진들이 당직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뭐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훈련받은 정예 군인들, 특전사 요원들을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그 국회대로에서 봤던 군인들의 경찰들의 태도, 그리고 국회 본청으로 투입됐던 계엄군의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그럴 의지는 별로 없었다.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거나 발포를 해서 네. 명령이 없다면, 명령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나와서 여단장이 울기도 하고 네. 그랬던 거 반란군이 아닌가. 된 것에 대한 예. 아니 그러니까 곽정근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에 듣고 어떻게 하냐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되냐 전기를 끊어야 되냐고 했는데 현장 지휘관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했다는 거. 그래서 네. 이제 특전사령관도 정신 차리고 네. 그때 이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네. 우리 군인들이 당일 대응은 너무 훌륭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참고 인내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 예. 같습니다. 네. 일부러 해태를 했다는 거잖아요.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면서 시간 없다, 배고프다, 밥 먹고 가야 된다, 못 간다, 들어가서 작전하려면 일단 배가 불러야 된다. 예? 예. 라면 먹고 그리고 편의점. 실제로 예. 만약에 같이 했다면 그분들 내란의 공범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정말 네. 끔찍한 예,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수사가 돼가지고 어떤 분은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네. 보이긴 하는데요.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는 여기가 국회인 걸 그때 알게 된 사람들, 네. 그리고 정말 시민들, 북한이 아니라 시민들을 향해 가지고 총을 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정말 이건- 그러니까 윤석열은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전두환을 모델로 꿈꾸고 넷플릭스에 지금 서울의 봄이 다시 또 막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자료가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요. 영화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여전히 지금 건자에 있습니다. 군 통수권 갖고 있고요. 오늘이라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명한 시민들이 그리고 국회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계엄이 발령된다 하더라도 즉각 해제는 가능하다. 지난 총선 때 범야권 192석 8석만 더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지만 그래도 150석을 넘겨서 192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사정 좀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특검은 그래도 22명이 찬성을 했어요. 예, 상설 예. 특검은. 상설 특검이죠. 네, 상설 예, 예. 특검만 그렇게 한 거죠. 예, 예. 일반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내일 우선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원내대표가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럼 지금 상황입니다. 누가 유력합니까? 권성동 의원과 김태우 의원이 지금 네.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원내대표 선거는 평상시에도 열어보기 그렇습니다.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할 정도로 의원들 내심을 가장 네. 알기 어렵거든요. 권성동 의원 자신이 추대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지 돌아가지는 않아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누가 됩니까? 김은지 기자 촉을 믿겠습니다. 김태우 김은지의 의원, 촉. 예, 김태우 의원의 한 표 걸어보겠습니다. 김태호, 예. 그좀 워너비 김태호 아니에요? 그런 건 되어야만 아니고. 한다. 친윤이 또 장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사실 아니에요? 근데 김태우 의원이 또 완전 뭐라고 할까 친한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개파가 없다. 예, 이제 예. 그러다 두루두루 뭐 이렇게 경남도지사 할 때부터 형님 뭐 네. 1000명, 아버지 뭐 몇천 명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 주변 관리를 잘해놓기로 유명하신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뭐 물론 이제 내란 상설 특검 64명이 반대했다고 네. 하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권성동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그리고 한데요. 어제 네. 의원총회에서 이제 상설 특검안을 찬성할지를 두고선 아마 하프하프로 반반이 양립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투표에 맡겼고 22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찬성표가 나온 것인데 왜 국민의힘이 특검을 이렇게 순순히 받아주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네.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내란 방탄을 이제 비판을 피하면서 예. 선수사 후에 후탄에 가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제 이제 특검 관련된 안건이 이제 찬성 표율이 된 다음에 소장파 중에 하나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 SNS에 네. 야당의 목적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하야 또는 탄핵을 시켜 대선을
내란죄 심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것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소추를 결정해야 국민들께 약속드린 질서 있는 퇴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찬성하는 게 지금 보면은 뭔가 목적성이 있고 뭔가 고도의 지연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감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조선일보의 제목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했다. 이걸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야는 끝까지 자신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직무가 정지가 되면 그 상태에서 헌재에서 다투겠다. 네, 헌재에서 다투겠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헌재에서 자신감을 이길 수 가지고 있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 그 공소기각 가능성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이, 예. 수사권도 없으면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면 법원 가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나를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라고 법정에서 네. 다투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우려를 엊그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네. 검찰이 실제로 기소했을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예. 했거든요. 예.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한 명만 자기가 포섭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는 윤석열 세계관 안에서는 네. 지금 하야보다는 탄핵이 더 합리적이라고 예. 본인한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박선영이 또 주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그 탄핵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벼랑끝 전술인 겁니다. 김용현의 구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네. 자기도 이제 면책이 어렵다는 판단을 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끝까지 가는 전술을 쓰는 것이고 만약에 하야를 택하게 될 경우에는 네. 자기의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야의 사유가 뭡니까? 네.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하야한다는 논리적 귀결이 성립되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싫은 거예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아. 그런 의미로 들키는 것이고 차라리 탄핵을 가서 헌재는 6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표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렇게 한번 승부수를 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것이고 어제 이제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제 이제 사실은 김용현이 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네.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왜 의아했는데 결국은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 때문에 늦어진 것 같아요. 공수처도 추가로 영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거냐면 남청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아예 법률적 해석을 덧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열어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 법원의 어떻게 보면은 법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은 특검을 하게 됩니다. 예. 공소 유지는 특검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그 위법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한 얘기인데요. 윤석열 스스로가 포고령을 직접 수정을 했다. 네, 김용현 네. 예, 증언으로 진술로. 알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을 다 점검을 한 건데 그래서 전공의가 들어갔을까요? 예, 어떤 건 삭제하고 어떤 건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네.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포교령 전체의 어떤 그러니까요. 결을 보더라도 네. 특히나 전공에 대한 처단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한 비토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결국 수계는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직무정지해야 되는데 방금 나온 소식 보니까 네. 그 김재섭 의원이 오후 1시에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아. 합니다. 김재섭 의원이요. 예, 예, 예. 그러면 김재섭 의원도 탄핵 표결 찬성으로 입장을 아마 그러지 그러지 않을까라는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게 네, 됩니다. 근데 사실 김재섭 의원이 그 젊은 정치인으로서 특히 보수 정치를 바꾸는 주요한 멤버로서 맞아요. 큰 네, 각광을 기대가 받았던. 많았어. 예. 네, 저도 토론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같이 방송하셨었죠. 그럼요. 예. 같이 방송하면서 다투기도 많이 하고 예, 그랬는데 여하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의원 김용태 이 사람은 말씀이 없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그 네. 특검 얘기한 게 김용태 의원이 SNS에 올린 사람이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선수사 후 탄핵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발언 한 분이 김용태 의원인데 네. 김용태 의원도 조만간에 대호 각성하고 다른 의견으로 바뀌길 바라는 거고요. 방금 전에 정점식 의원이 네. 아마도 백브리핑을 한 모양인데 네. 이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과 네네네.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
하야보다 탄핵 대통령 관련된 그 네. 탄핵을 택하다는 보도에 대해서 네. 대통령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지금 아무도 대통령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견을 냈다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고도의 쉴드 치기인지 아. 아니면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네, 의거한 네, 네, 예. 왜냐하면 탄핵하자고 하면 오늘 예. 이번 주 토요일 분위기가 다 같이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쉴드 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예.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이런 감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예. 국민의힘이 정말로 엉망으로 되고 있다. 예, 네. 이미 왜 엉망이다. 확인 못합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 예, 아닙니까? 텔레그램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그리고 정점식 의원은 뭐 제가 뭐 이렇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탄핵에 저 뭐지? 계엄. 예. 계엄 계엄 후에 들어가서 만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지금 소위 친윤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뭐 대통령만 지키면 장땡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윤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윤이란 사람을 설득해서 지금은 가서 뭐 몰매를 맞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난린데 네. 이거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당신이 스스로 좀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나는 끝까지 살 거니까 니네들 나한테 충성해 이렇게 복속되는 방식의 정치가 옳은 거냐 네. 자기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스스로 그 대통령과 커플링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진짜 정치적으로도 이해가 잘 가지 네.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선제적으로 디커플링해야 될 상황인데 스스로 계속 윤 대통령과 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처음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 탈당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탈당이 아니라 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내란범인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정치적으로 같이 해서 그 미래가 도통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음 선거만이 아니라 다다음 선거도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국민들 1년 지나면 까먹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절대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할 수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해서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범입니다.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지켜봤고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네. 이걸 어떤 식으로 감싸고 네. 뭘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 잘못된 판단이다. 자, 그 이 의미에서- 와중에 네, 네.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TV조선 단독 보도인데요.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국회의원을 어떻게 끌어내냐. 예, 곽종근 특전사령관 발언을 좀 반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야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끌어내라고는 안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끌어내라고, 또? 예. 게임 네. 주시라고는 안 했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꼭 녹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반드시 비화폰 네. 녹음이 예, 나와야 됩니다. 예. 윤석열 육성이 예. 명태균에 의해서 육성이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나와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건지 김용현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방첩사령관 여인영 네. 그리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등에게 전화해서 무슨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 다 공개가 됩니다. 아니 진짜 참으로 뻔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고 최악이라도 피할 텐데 지금 이게 그 특전사령관이 거짓말할 이유와 동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도 네. 체포조 가동하라고 했다니까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저 체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중대 범죄자의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이나 했던 분이 피의자로서 늘 부인을 하겠죠. 그 사람 구속 우려가 되니까요. 네. 이런 행동 양태를 반복하는 게 정말로 수치스럽습니다. 지금. 네. 네. 사실 제가 어제 경찰 특별 수사를 했던 사람과 좀 연락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수사 전혀 어렵지 않고 당장 체포할 수 있다. 사실 도둑 잡는 게 더 어렵지. 이거는 증거가 전 세계에 공개되지 않았냐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포고령을 선포했고 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 이후에 실시간으로 군대가 국회를 가는 장면 그 다 자체만으로도 나왔잖아요. 이미 예. 이것은 뭐 수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용기의 부족인 건지 뭔지 아직도 현실 권력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혹시라도 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다.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말로는 세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즉각 체포를 왜 안 하는 겁니까? 관련해서 오늘 추미애 의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하야할 사람 아니다. 윤은 그래서 당장 긴급 체포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지금 뭡니까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은 안 해도 또 월급은 또 따박따박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 눈높이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워요. 일 안 하는데 돈 줍니까? 아니, 사실 예?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면직됐습니다. 네. 해임이 아니라 면직인데요. 예.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또 연금이라든지 월급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의를 표명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네.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나 연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그 와중에도 꼼꼼하게 그걸 체크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해임되면은 연금이나 훨씬 더 월급에서 큰 페널티가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해임은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해임시키려고 했었던 예. 거잖아요. 그런 의로운 군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해임시켜서 징계인 것이죠, 예, 징계를 해임은. 하면서 예. 그 엄청난 불이익을 주려고 했었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면직 처리하면서 연금이나 이런 것까지도 아주 살뜰하게 챙겨주었다. 그 와중에 그렇게 보이는 예.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통치 중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네. 권력을 꿈꾸면서 자신들의 어떤 야욕을 부리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으로 원내대표를 결정하면 뭐 국민적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외면을 받겠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게 자멸의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뭐 청명의 주구나 한식의 주구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탄핵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뒤를 바라보면서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들을 좀 다시 그리고 한번 드리고 권성동 싶습니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고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직후에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친윤도 아니고 그냥 체리따봉 찐윤이에요. 그냥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가 대통령실 입장 내놓는 거 보니까 정말로 곤경에 처했다고 느끼는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누구랑 인터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정규제 정규제 TV랑 정규제 했거든요. TV랑 인터뷰했어요. 이번에 누구랑 어느 유튜버랑 인터뷰를 하게 될지가 또 아, 윤 대통령.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네. 같다. 아마도 본인이 굉장히 고립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이봉규 TV를 틀어놓고 네. 잠을 든다, 잠자리에 든다라는 얘기가 임기 초반부터 있었고 아니면 뭐 네. 서정욱 TV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워낙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진짜 국민들이 죽다 사는 밤입니다. 네, 그 장갑차를 둘러싸고, 그리고 그 군인차를 둘러싸고, 그렇게 있었던 시민들 한 분 한 분, 정말 다가와서 진짜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진짜 윤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그 대통령직에 살아남아 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네. 상당히 기가 막힌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루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어쨌든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하야 아니라 탄핵의 길을 상정했고 그것이 살 길이다. 국민의힘에서 어제 기괴한 얘기가 나왔는데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서 2월 하야, 3월 4월 대선. 4월 대선, 네. 4월 3월 대선. 하야 혹은 5월 대선 이렇게 두 그거는 트랙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것이죠.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양수 단장이 뭐 일종의 뭐 TF를 꾸려가지고 제안한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결과적으로 그것조차도 대통령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뜨거운 민심을 전혀 모른다라고 봐야죠. 근데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산출 계산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만약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최장 180일간의 탄핵 심판 절차가 있거든요. 그 나누면은 6달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현재 될 경우에 60일 이후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 8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탄핵했던 전례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91일 만에 가결이 된 거예요. 그럼 91이면 3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3개월에다 60일 대선이니까 5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 시간표만 탄핵보다 빠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산술하면 12월이니까 2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하야면 두 달밖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비견해 보면은 헌재 심판보다 우리가 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빠르다. 이런 식의 어필 포인트를 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네. 국민들의 대리인 국회의원들이 탄핵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 마음과는 굉장히 불일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핵이 아마 좀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에 보면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에 찬성표 던졌던 18명,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친한계 의원 4명, 그리고 5일에 임기단축 개헌 촉구 기자회견 열었던 소장파 5명, 안철수 의원 등 총 25명한테 찬반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럴 때 최소 11명이 표결에 참석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상욱 의원을 포함해서 윤석열 행동에 대해서는 보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주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번 네. 주에 끝내고 정상화를 해야 주식도 정상화. 네, 나라 경제가 정말, 지금 예. 정말 도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죽어 있는 민생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된다. 그래야 잠을 좀 잘 수 있다. 네, 그리고 진짜 자영업자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상계엄을 이유로 그 어떤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수두룩하다라는 네. 이야기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말 윤석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150조 가까이 지금 잃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의원 총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안 표결 그리고 퇴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 도대체 비상의총을 몇 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비상의총 내용이 비상하지가 않아요. 전혀 네, 비상하지가 지금, 네. 않아요. 그 누굽니까? 그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우 박정희 의원. 신동우. 신동우 예. 의원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은 계엄이죠. 지금 계엄 상황이 그렇습니다. 비상인 건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무슨 이야기 이상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나도 계엄이 문제인 건 알지만 당장은 안 된다. 이런 게 국민들한테 지금 통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예지 의원 그리고 네. 김상욱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위 보수 우파들의 그 마타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배신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어떻게라고 얘기했던 게 당 내부의 당원들 일부는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탄핵은 그 계엄은 옳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다수의 국민들은 또 이 당신의 행동이 네. 그릇됐다라고 해서 밀가루 계란 집어 던지고 있고 그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에서는 대체로 그런 일들이 근조화원이 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 왜 하는지 저는 솔직히 묻고 네.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총칼 들이대는 무장하는 민간인한테 총칼 들이대는 대통령 감싸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 상식의 문제 아이들한테 나중에 어떤 이야기 하려고 여기서 망설이는지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냥 지난주에 했던 행동부터 좀 사과하면서 이번 주에는 탄핵으로 심플하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정치 공학을 떠올린다는 네. 게 참 네. 신기한 발상 같아요. 어제도 보면은 여당 의원들 중진의원 모여가지고 한다는 게 고작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그런 그 수습안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한테 가서 당장 그만두라고 해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그런 용기는커녕 우리가 대통령이 물러나면 우리도 망하고 대선도 망하고 정치도 끝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셈법만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미 망했어요. 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란범이 있는 정당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안 망했습니까? 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부활하는 걸 꿈꿔야지. 신인기 변호사 말대로 이미 보수의 종말이라고 한 현실 인식이 있고 나서부터 다시 이것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든 안 망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 망함을 더 길게 연장하고 있다. 그 자체가 한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보수는 역사 앞에 떳떳하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한강이 어제 그 시상식이 있었는데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아왔는데도 5.18을 주제로 다뤘다고 해서 그거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수준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집단이라는 사람들은 친일, 예? 전두환 군사 독재, 이 망령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4.3. 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올바른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라는 사람들은 늘 이익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들로 지금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걸 보십시오. 저게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라고 한다면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총칼이 날아올 때 자기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지키는 게 보수정당의 도리인 거지. 자기들끼리 이익을 지키겠다고 저 국회에서 대통령 이익을 지키고 내 이익을 지키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보수가 그러지 않다는 걸 제발 보여주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표결에 네. 찬성을 하시라. 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눈으로 그렇습니다.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네. 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거 보면서 아 정말로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래도 하는구나. 김영호 장관이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분이 어제 이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참담한 마음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뭡니까? 곧 정리가 될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는 거죠.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네네. 그런데 이렇게 생존 기로에선 그 말 그대로 정부를 떠받치는 게 누구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죠. 끝까지 예. 정말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온 국민이 나서서 아니 그들도 다 아이 키우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거예요. 최소한 자기 자식들이 부끄러워해야 하진 말아야 되잖아요. 그 어디 MBC 아나운서가 자기 아버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예, 연태영 의원 예, 자녀분이셨던 얘기를 걸로 했던데 기억합니다. 저는 그게 솔직한 국민들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독재도 겪고 전쟁도 겪고 그리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 민주화를 이뤄내고 오늘날 심리적 에잇. 저는 이걸 넘어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 소요 사태를 넘기면 대한민국의 함격도 굉장히 네. 품격 있는 국가로 나아갈 거다. 그리고 더 좋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 밑받침은 훌륭한 국민들이다. 시민들이 응원봉? 네. 네, 응원봉을 들고 외치고 있는 한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바로 그 진실이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는 전두환식 나라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동수 감찰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네, 감찰부장. 주요 참모였습니다.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폭로한 바가 있는데 본인이 육사 갔었으면 쿠데타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요, 라는 맞아요. 식의 그 말을 얘기했었어요. 했다라는 이야기를 네, 책에도 네. 기록했고 네. 인터뷰에서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확 계엄해버릴까 예. 이런 말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예. 정말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네.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게 예. 정말 진짜로 존재했었구나라는 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찰 출신이고 검찰총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나머지 2명의 검찰총장 후보는 검찰개혁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윤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검찰총장을 네. 하고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자신에 대한 징계나 이게 추미애 소위 얘기하는 추윤 갈등으로 격화되자 그때는 내부 교란을 일으켜서 정치의 길로 나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의 속성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하다면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런 그 기회주의자들이 머릿속에 여러 명 지나갑니다. 막 당을 넘나들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을 잘 솎아내는 거. 이게 바로 국민들의 예리한 통찰이다. 저는 다음 선거에서 또 그 다음 선거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서 있을 그 어떤 선거에서도 기회주의자들을 골라내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다. 네. 예, 지금 막 감언이설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시일리아 방송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다시 맞이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바로잡아야죠. 빠르게 바로잡고 정성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다들 좀 심경은 복잡하시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젊은 세대가 시위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주에 또 나올 거라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기 네. 때문에요. 날씨가 좀 협조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반드시 탄핵을 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기쁨의 방송을 그러게요. 하게 될 기대를 좀 제발. 해보겠습니다. 제발. 앞서 이제 윤건영 의원이 너무 우울한 관측을 해줘가지고 그래요? 예. 안 될 것 같다? 쉽지 않다. 그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예. 당론으로 묶어놓으면 이거를 해제해서 자유투표를 해놔야 열리는 거지. 그게 안 되고 계속 꽁꽁 묶여 있으면 쉽지 않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예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대 말고 예측.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통과를 관측하고요. 그 이유는 그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TF 차원에서 하야를 촉구했는데 그걸 사실상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부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탄핵 찬성 외에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것마저 외면한다고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그들도 받을 것이다. 그 비상계엄 해제 당일에 현장에 있었던 18명은 적어도 국민을 따르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고 토요일 날 탄핵 가결을 전망합니다. 네. 네. 한동훈 대표 5명도 못 만듭니까? 한동훈 대표 리더십을 좀 제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탄핵 표결 가결된 것으로 저희가 다음 주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네, 정말 예, 탄핵 가결 방송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댓글창에 표결 시간이 몇 시냐고 질문 계속 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시에서 4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표결 시간이 정해진 건 정확하게 아닌데. 통보된 것은 아닌데 제가 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네. 취재한 바에 따르면 3시 또는 4시가 가장 유력하다. 5시보다는 좀 빨리 하자. 왜냐하면 너무 늦어서 춥다. 시민들이 힘드죠. 시민들이 너무 네. 추우시다. 네. 그래서 그 국회의장실에서 시민들이 너무 추우시고 그리고 해 있을 때 표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시는 좀 이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3시 또는 4시, 그러니까 3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은 확인이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릴 터이니 취재 편의점 계속 주목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럼요. 가장 예. 중요합니다. 경향 TV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향 TV 꼭 해주시고. 요즘 좀 정책이에요. 네, 시사인 꼭 해주시고, 예, 저희가 그래도 어느덧 58만 오. 예, 구독자에 돌파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60만 곧 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송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